저 한국인도 분명히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여기 어여쁜 미국 여대생이 한 한국인 학생을 흘겨보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 출신 여대생 한나라고 해요. 평소처럼 화창한 어느 날 저희 집에 삼촌 제임스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삼촌은 5년 전에 갑자기 잘 다니던 대학교를 중퇴하더니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IT 회사를 창업했죠.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는데 AI 관련된 걸 만든다고 했죠. 삼촌은 5년 동안 열심히 서비스를 개발하고 회사를 키워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유명 대기업에 팔리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서 꽤나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삼촌은 웃기게도 하루아침에 집 잃은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삼촌은 집도 없이 회사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거든요. 회사를 매각하면서 지낼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삼촌은 다음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사실 그 돈이면 얼마든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지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삼촌이 와서 기뻤죠. 왜냐하면 제가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대학교로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낡은 아파트가 하나 있죠. 근데 거기를 지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곳에는 질 나쁜 동양인 무리가 있거든요. 마치 무슨 갱단인 양 나쁜 짓을 일삼는 녀석들이에요. 밝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지 않나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도 하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시비 걸기를 일삼았죠. 그곳을 지날 때마다 녀석들 눈에 띌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경보를 하며 지나가요. 다행히도 삼촌이 머무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삼촌이 아침마다 대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줬죠. 하교 때도 마중 나와주고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어느 순간부터 삼촌은 반도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에 대해 푹 빠져 공부하더니 갑자기 삼성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삼성. 그 갤럭시 핸드폰을 만든 곳이라고 물었죠. 저는 삼성이 반도체도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삼촌은 삼성은 원래 반도체가 메인인 회사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미래는 삼성에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삼촌의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을 봤을 땐 틀림이 없어 보였죠. 다만 저는 삼촌이 저 멀리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는 게 못마땅했어요. 분명 미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아닐 텐데 거리에서 봤던 갱단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차라리 일본이나 대만 같이 더 선진국을 알아보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삼촌의 안전이 걱정되더라고요. 삼촌은 제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이 나서 짐을 싸더라고요. 그렇게 삼촌은 한국으로 떠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신세져서 고맙다며 삼성의 대형 TV와 스피커를 선물해 주셨어요. 처음 TV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85인치라고 하던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마치 영화관 스크린 같았어요. 삼성의 최신 QLED TV라는 설명을 듣고 감탄이 절로 나왔죠. 화질이 정말 끝내줬어요. 색감이 너무 생생해서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HDR 기술로 밝기와 명암비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게다가 스마트 기능까지 완벽했어요. 인터넷도 되고 앱도 깔 수 있었죠. 음성 인식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삼성에서 만든 사운드바랑 연결하니 영화관 부럽지 않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었죠. 이런 최첨단 TV를 우리 집에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 저희 집은 TV가 없거든요. 부모님이 TV는 바보상자라며 집에 들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거실에는 TV 대신에 책장에 책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삼성 TV를 보시더니 그래 이제 너도 대학생도 되었고 이제 집에 TV를 둬도 되겠구나라고 하시면서 책장과 책들을 창고로 옮기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렇게 고지식한 부모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돌려버릴 줄 몰랐어요. 삼성 TV의 힘에 다시 한번 놀랐죠. 일단 책장과 책을 모두 옮기기 전까지 TV는 차고에 잠시 두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는 은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서였죠. 평소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밤늦게까지 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차고에 TV가 생기니 이젠 부담 없이 친구들 부르고 맥주를 곁들여 마시며 늦게까지 축구를 보기에 딱 좋아졌죠. 한 번은 아버지가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차고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차고에서 소니, 소니, 소니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는데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한 동양인 선수를 보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기업, 소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도대체 저 일본인이 뭐가 좋아서 이 밤중에 난리들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씩 웃으시며 다가오셨어요. 한나야, 저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란다. 일본 선수 중에 저렇게 체격도 좋고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없단다. 봐라. 저 덩치 큰 유럽 선수들을 몸싸움에서 이기고 엄청난 속도로 드리블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마치 자기 아들이 경기를 뛰는 것 마냥 신나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100호 골을 달성하고 득점 랭킹 4위까지 올랐다며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줄줄이 얘기하셨죠. 그렇게 흥분한 아버지를 보며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방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차고에선 밤늦도록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응원이 계속됐어요.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차고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차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차고 벽면에는 삼성TV가 BTS 콘서트 실황을 생생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충격이었던 건 TV 화면이 아니라 TV 앞에서 열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보라색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짧은 원피스를 입으시고 한 손에는 반짝이는 보라색 응원봉을 흔들고 계셨죠. 머리에는 커다란 리본이 달린 머리띠까지 하시고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옆에는 같은 복장을 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어요. 김남준, 김석진, 전정국, 마치 아이돌 이름을 연호하듯 멤버들의 이름을 힘차게 외치시는 거예요. 평소 차분하고 우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열정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셨죠.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은 심지어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함께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무대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엄마, 설마 엄마가 BTS의 팬이었어.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어머니는 싱글벙글 웃으시더니 절 향해 응원봉을 흔들며 소리쳤죠. 응, 엄마도 이제 아미란다. 삼성 TV로 보니까 마치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아. 최고야. 저는 삼성 TV가 가져온 집안의 변화에 아연실색하며 차고를 빠져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부모님이 데이트를 나간 날 밤이었어요. 차고에서 쨍그랑하고 뭔가 깨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아버지가 차고에서 맥주병을 치우다가 난 소리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를 도우려고 방에서 나와 차고 쪽으로 서너 걸음 걷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왜냐하면 차고에선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설치된 CCTV 앱을 열어 차고를 살펴봤죠. 아뿔싸, 그 갱단 녀석들이었어요. 차고의 창문을 깨고 침입한 거였죠. 녀석들은 자연스럽게 차고에 있던 맥주를 하나씩 나눠 갔더니 마치 제 집 소파인 양편하게 누워 TV를 보았죠. 그리고 몇 명은 TV를 어떻게 들고 나갈지 의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녀석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서 집 밖으로 도망가야 했죠. 그렇게 창문을 열고 한쪽 다리를 창밖으로 걸친 순간이었어요. 한 3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동양인이 제 쪽으로 전력 질주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탈출하는 걸 갱단 녀석에게 들키다니. 이제 난 죽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녀석이 다가올수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가 집 앞에 다다르자 저는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대학교 동기인 상철이었어요. 달려오던 상철이는 그대로 몸을 날려 발차기로 차고 문을 부시고 안으로 날아들어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죠. 저 녀석들 마약했다는데 상철이 저러다 다치는 거 아냐?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시 CCTV를 보았어요.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상철이는 이내 우렁찬 고함을 질렀는데 그 기세에 갱단 녀석들이 기겁을 했죠. 그들 중 서너 명은 너무 놀란 나머지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어요. 결국 남은 놈들 중 한 명이 상철에게 달려들었어요. 상철은 곧바로 한 발을 내딛더니 그 발을 축으로 그대로 몸을 감아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상철이의 발은 그대로 상대의 턱에 꽂혔고 갱단 녀석은 고꾸라져 날아가 구석으로 처박혔죠. 이 모습을 보자 남아있던 녀석들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꼴이 빠지게 줄행망쳤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된 거죠. 전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상철이는 손으로 옷을 탁탁 털더니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어요. 상철이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죠. 사실 저는 저 갱단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철이를 멀리했죠. 멀리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저 녀석 학교에선 조용히 있지만
분명 다른 곳에선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거야 라고 생각했죠. 순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상철이를 가까이에서 보니 키가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가쁘게 숨을 가다듬느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철이의 몸은 탄탄해 보였어요. 목젖이 울렁거렸고 목선이로 송글땀이 맺혀 있었죠. 상철이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래에서 위로 상철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턱선은 날렵했고 평소엔 안경을 써서 잘 몰랐는데 쌍꺼풀 없는 눈이 매력적이었죠. 상철이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놀래서인지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긴장감에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죠. 순간 어지러워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상철이의 품으로 안겼죠. 땀으로 적셔진 면 티셔츠 아래로 느껴지는 상철이의 가슴은 넓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따뜻했죠. 그 따뜻함에 다리가 더 풀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깨끗한 비누향과 함께 상철이의 채취가 코 속 깊이 들어왔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힘을 주어 상철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당황한 듯 상철이가 다시 괜찮냐고 묻자 정신을 차렸죠. 얼른 품에서 떨어져 나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걸 애써 감추며 쑥스럽게 고맙다고 말했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한 거죠. 경찰들은 현장 상황을 살피더니 저와 상철이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고 갱단도 모두 도망간 후라 금방 사건이 정리되었죠. 경찰들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었어요. 상철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죠. 그러더니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 집에서 기다리자고 제안했어요. 마음 둘 곳 없던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상철이네 집은 아담하고 아늑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죠. 상철이 부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꼭 자식 같다며 토닥여 주시는 손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부모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시더니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곧이어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죠. 상철이 어머니가 저를 위해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주신 거예요. 아니, 삼겹살이라고 하셨나? 뉴스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두툼한 고기가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침이 꼴딱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가 맛있게 구워준 삼겹살을 한 입 먹어보자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바삭하게 익은 삼겹살 껍질 안으로 육즙 가득한 촉촉한 속살이 부드럽게 씹혔어요. 씹을 때마다 고소한 기름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홀린 듯이 삼겹살 먹던 중 절 궁금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속 상철이의 모습이었죠. 하얀 도복을 입고 높이 차올린 다리로 멋진 발차기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상철이의 아버지가 검은 띠를 잡고 태산같이 서 있었죠. 제가 사진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으니 상철이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상철이의 아버지는 인근에 크게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이라고요. 그리고 상철이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상철이가 어떻게 발차기로 차고 문을 부수고 갱단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철이가 발차기로 저 무서운 녀석들 날려버렸잖아요. 역시 사범님은 다르네요. 상철이를 생각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본 그의 멋진 활약상이 다시 머릿속에 그려졌죠. 상철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더라고요. 전국대회에서 메달도 많이 땄죠. 웃으시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대단해요. 상철아, 난 너가 태권도 하는 줄 몰랐어. 학교에선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줄 알았지. 상철이 어깨를 치며 농담 삼아 말했죠. 상철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그 귀여운 모습에 저는 또 뻑 가버렸지. 뭐예요. 상철이 가족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어요. 상철이가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자 저희 부모님이 급히 들어오셨죠.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절 꼭 껴안으시며 감사 인사를 연신 외치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한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죠.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상철이 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잘 대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철이가 태권도 사범이라면서요? 아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네. 우리 상철이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쁜거려. 상철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태권도가 이렇게 대단한 무술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애가 만약 태권도를 배웠다면 오늘 같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겠죠?
엄마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나야, 우리 상철이 어머니 말씀 잘 들었니? 태권도가 얼마나 멋진 스포츠인지 알겠지. 우리도 태권도에 대해 더 배워보는 게 어떨까? 아빠의 제안에 상철이 부모님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상철이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우리 도장에 놀러 오세요.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제안에 우리 가족 모두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인의 용기와 정의감에 놀라고 감동받았어요.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아빠가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셨죠. 앞으로 자주 만나 우정 나눴으면 좋겠네요. 상철이 아버지와 아빠는 따뜻한 악수를 나누셨어요. 저는 상철이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교환했어요. 오늘 하루로 그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행복했죠. 이국 땅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과의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상철이네 가족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돌아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태권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상철이를 통해 느낀 한국인의 따뜻함과 용기, 이 멋진 경험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상철이와 함께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이 소중한 만남이 제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까지 한나양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인 청년 상철 군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코리아였습니다.